헌법 제24조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요거와 관련된 해석과 관련된 또 판례도 있으니까 자, 조문부터 잘 확인하시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제 설명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헌법 조문하고도 이제 관계가 되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2016년 판례 이전에는 헌법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을 보지 않고 법률상 권리로 봤었어요. 근데 2016년 판례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봤는데 아니 선생님 왜 유독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에 대해서만 이게 법률상 권리로 헌법 규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헌법 조문과 관계된 거예요.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 선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에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통령 선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에요. 헌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 지방의회 의원선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기타 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법률로 정한다. 지방의회 의원선거, 의원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인데 지방자치단체 선임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은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법률상의 권리이지 헌법상의 기본권이라 보지 않았었는데 헌법 조문의 해석상 근데 이 2016년 판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역시 헌법상 보장의 기본권으로 본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자발적 지지에 기초를 둔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단체장 선거권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을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종래 그랬는데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를 이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 역시 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봤어요. 자, 이게 그래서 올해 시험에도 기출됐죠? 50제 시험. 자, 그래서 계속 나와요. 선거권에 의하여 선거권 제한의 한계 24조는 헌법 제24조 아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 내지 기본권 구체화적 법률 유보라고 그러죠. 뜻이며 선거권을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러한 법률 유보 선거권을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선거권을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 유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에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경우는 그 심사의 강도도 엄격해요. 그래서 보통 선거 원칙에 반하는 선거권 제한을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37조 2항의 규정에 따른 한계가 한층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24조에 의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37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 공공모를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본질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7조 2항에 의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기본권 이렇게 규율되어야 된다.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자, 이거 제가 앞에서 그
26페이지, 27페이지 하면서 제가 뒤쪽에서 하면서 같이 몰아서 본다고 그랬죠? 자, 그거를 자,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 26쪽, 27쪽에 같이 있어요. 자, 종래는 종래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15조를 보시면은 선거권은 선거 명부 작성의 기준 현재 당의 지방자치 관할 구역 안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선거권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피선거권과 관련돼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이 대통령의 경우 피선거권이 있는데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이거는 이제 주민등록 요건이 필요 없어요. 25세 국민의 국회의원 피선거권 주민등록 필요 없어. 근데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요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돼. 37, 그 당시 이제 명부 작성 봤더니 그러니까 선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권이 있으려면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들에 대해서 앞에 26쪽 같이 가보실까요? 26쪽 26쪽에 있는 두 번째 판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여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그래서 의 선거권하고 지방선거에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거죠. 그게 26페이지에 있는 그 판례예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나서 자, 그래서 다시 국민의 선거권 제한 자, 이거는 이제 김유한 강사의 이제 그 기본관의 헌법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서 자, 아까 다시 우리가 그 헌법 헌팅 저희가 26페이지 그다음에 요 교재 222페이지 나와 있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37조 1항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 또한 헌법재판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15조 2항 1호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 피선거권 한 거에 대해서는 공무단임권 침해라고 뭐 하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선거권과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를 부여하고 당에 관할 국내 거소 신고인 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있는 재외국민에게는 그러니까 국내 거소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외국민에게 종래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 명부에 등재가 되지 않아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으니까 그래 너희들에게 이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주민등록까지는 허락하지는 않겠지만 국내 거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거예요. 재외국민에게 그 선거권을 그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내 거소 선거인 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와 있는 재외국민에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부여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요 규정에 대해서 헌재 결정이 2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소 신고도 하지 않은 이런 재외국민, 네? 임기 만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보통선거제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재외국민에도 이제 국내 거소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 대해서 임기 만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래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에 대해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나서 법이 개정돼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도 국내 거소 신고를 할 수 있고 국내 거소 신고를 명분 3개월 이상 계속 올라있는 재외국민은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소 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기만료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을 침해하다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가 2014년 판례라고요.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 재외국민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과 관련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소 신고를 앞으로 할 수 있게 했는데 국내 거소 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임기만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소국. 자, 전국을 다니는 선거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하기는 국민이란 자격만 충분한 데 비해 특정한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는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이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과 국내 거소 신고를 하지 기준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해당 국민의 지역 관련성 확인하는 합리적인 방법. 그래서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한 보통선거 위배된다 볼 수 없다. 재외선거인. 아까 주민등록도 하지 않고 국내 거소 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에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도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재보궐 선거로 사유가 확장될 때마다 전 세계 해외 공간을 가동해야 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거는 보통선거제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소 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한 거는 이건 선거 침해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데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 이 국민투표권은 뭐예요?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아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하고 다르죠?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 권리이므로 국민투표를 추상적 위험적 선거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박탈. 그래서 요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소 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민투표권 요구에 대해서 이제 헌법 불합치가 돼요. 그래서 요 4번의 요 제목은 제가 좀 이렇게 잘못 서술해놨는데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223페이지 4번의 제목. 자, 그래서 요게 이제 2014년 판례인 거죠. 요 판례가 있고 나서 최근에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지금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돼서 2015년 1월 22일 시행. 그래서 8월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고 해당
국회의원 지역 선거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애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제 교재는 212페이지 15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자, 이건 중요해요. 자, 26페이지 제 교재 26페이지하고 222페이지를 같이 보시되 자, 종래 26페이지에 소개된 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하나의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하여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에 대해서 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것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해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요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선거권이 제한된다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국내 거소 신고 제도가 도입됐고, 요거에 대해서 아까 대해서는 뭐예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 요거하고 국민투표권, 그거하고 다르게 판단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국내 거소 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재외 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하도록 하도록 주민등록법 개정됐다라는 거. 요거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두세요. 자, 중요해요. 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와 수용제 선거권 제한. 자, 요 판례하고 요 다음 판례까지 같이 보시면 좋아요. 자, 이것도 그러니까 이때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 나오고 나서 구별해서 다 어디에 대해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 대해서는 위헌, 수용자의 이 선거권 제한은 헌법 불합치 결정인데 요걸 바꿔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자, 다양하게 물어봤는데, 자,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용자에 대해서 선거권을 제한한 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자의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치매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 특히 집행유예자의 경우에는 왜 그래?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있죠. 집행을 유예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그래서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권 원칙에 위반한 집행유예 수용자를 차별을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는데, 헌법에 위반되는데, 수용자에 관한 부분의 경우는 위헌성은 지나치게 전면적 획일적 수용자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왜냐면 형이 가벼운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용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 그래서 그 형을 몇 년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입법자가 이제 정해야 된다고. 대신에 집행유예자에 대해서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위헌으로 결정했다라는 거. 그래서 집행유예자에 대해서는 위헌, 수용자에 대해서 선거권 제한은 헌법 불합치. 그래서 이제 법률을 개정했는데 1년 이상 징역,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거. 아, 요건 합헌이라고 했어요. 뭘로 다퉜냐면 아니 과실범도 있지 않냐, 막 이런 걸로 다투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가석방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가볍지 않냐? 아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면은 공동체 상당한 유해를 가했다는 점이 재판관에서 인정된 자라고 봐서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거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심판 대상 조항이 과실범이라든지 고의범 등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해된 법익의 내용을 불문하며 형 집행 중에 이루어지는 재량적 행정처분인 가석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형 집행 중 가석방 처분을 받았다는 후발적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제한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기탁금 반환 사유로 예비 후보자가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57조 1항. 자, 이렇게 좀 이렇게 장황한데, 먼저 요 본문을 바로. 예비 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
예비후보자 납부한 기탁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한 게 왜 그럴까요?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패당을 방지하고 그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좀 이런 타당하잖아요. 근데 예비후보자가 그 등록하지 않은 사유가 뭐가 있냐면, 예비후보자가 그냥 자의로 이렇게 한 것보다는 본선거에 나가려고 했는데 정당 후보자로 등록하려 했는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하여 본선거에 후보자로,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거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의사와는 무관하게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객관적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에도 반환 사유로 이렇게 하지 않은 경우, 요거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자, 기억해 두시고. 자,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인구 편차 허용 기준, 이것도 종종 시험에 나죠. 자, 그래서 국회의원하고 시도의원 판례가, 특히 시도의원 판례가 2018년도에 나왔죠. 그래서 자, 인구 편차 상하 33.3%, 3분의 1이죠. 33. 그러니까 인구 편차 상하 33.3. 그럼 3분의 1이니까 1 상하 인구 편차. 그래서 1-3분의 1 대 상으로는 1 플러스 3분의 1. 그러면 3분의 2 대 3분의 4는 1대 2. 그래서 현재의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 편차의 기준은 인구 편차 상하 33.3, 33333. 인구 비례 1대 2. 다 기억을 해두세요. 국회의원 인구 비례 1대 2, 인구 편차 상하 33.3. 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묻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종래에는 인구 편차 상하 50%였는데 이제 2014년도에 인구 편차 상하 33.333, 인구 비례 2대 1로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는 인구 비례 1대 2, 인구 편차 상하 33.3. 시도의원은 자, 2018년 판례에서 이제 변경됐어요. 변경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는 인구 비례 1대 2가 기준인데 시도의원은 아직 지역적인 어떤 지역 대표성도 있고 그래야 되니까 인구 편차 기준을 완화해서 1대 3. 그럼 상하 50%. 50%는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상하 2분의 1, 상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대 2분의 3. 그래서 1대 3. 요거 다 물어봐요, 다. 그래서 시도의원 지역구 확장 허용되는 인구 편차 기준은 인구 편차 상하 50%, 인구 비례는 3대 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하고 시도의원 선거하고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요 판례에서는 기준만 제시했었고 실제적으로 요 판례에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지방권 침해는 공직선거법 22조 1항 본문의 기본권 침해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이와 같은 기본권 침해는 인천광역시 및 경상북도 외의 지역구 획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공직선거법 22조 1항 본문의 기본권 요 조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직접 요 조항의 법 조항은 직접성이 부정되고 지역구 획정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거죠. 자, 나중에 헌법 소원에서 다시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헌법재판소 앞에 결정해서 시도 획정 요구되는 인구편차 헌법성 허용 홍계를 인구편차 상하 50%, 인구 비례 3대 1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선 뭐 인천광역시 이 선거구에 대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고
자, 이것도 잘 나오죠. 선거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일부 선거구역적인 위헌성이, 일부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다면 구역표 전부에 대해서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앞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전체 다 위헌으로 날려버리면 혼란이 발생을 우렸기 때문에 일단은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계속 적용을 헌법 불합치 결정하는 거예요. 자, 선거구역표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에서 일부의 위헌이 있어도 구역표 전체에 대해서 위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 선거 1대2, 시도의원 선거 1대3,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해서 위헌 선언해야 되는데 앞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그게 있으니까 혼란 발생을 하니까 계속 적용을 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것도 다 지문 하나하나씩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석 승계 제한. 비례대표 순번이 딱 있잖아요.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쫙 했는데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 사람이 당선이 무효로 돼서 됐는데, 그러니까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됐는데, 그럼 원래는 다음번이 이렇게 이 사람 나가고 나면 승계를 해줘야 되는데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되면은 이 사람이 승계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정당에 투표를 할 때 정당 명부에도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투표를 할 때 그 정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딱 결정되는 거는 뭐냐면 얘까지는, 그러니까 4명까지는 거기가 이제 비례대표 의원을 갖도록 정당 지지율을 확보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잖아요. 내가 그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확보하는 거. 그게 대의제 민주주의. 결과적으로 그 정당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4번이 선거 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됐는데 이 사람은 자기 책임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 뒤에 국회의원, 여기는 이제 비례대표 지방의원인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에서는 이 사람 잘못도 아닌데 이 사람이 선거 범죄로 무효로 당선이 무효됐는데 이 사람이 승계를 못 받으면은 자기 책임 원리에도 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고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단임권이 이제 침해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공무단임권을 침해,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단임권을 침해. 마찬가지로 선거범죄 당선이 무효됐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 아까는 지방의회 의원, 여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할당받도록 한 정당 지지율에 상응하는 만큼 의석수를 확보하도록 한 선거권자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다음에 심판상 조항으로는 불이익을 입게 된 소속 정당이나 후보자 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귀착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선인의 선거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재, 그래서 공무단임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자,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권한이 생길 때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승계 제한 사유로 규정한 거.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이내. 6개월이죠? 너무 길다 본 거예요. 아니, 6개월이나 남았는데 거기서 이제 거론이 생길 때는 이렇게 다음 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종래 요에 대해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되는 결과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200조 2항 단서는 120일 이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권한이 생긴 대로 개정돼요. 219페이지 한번 보세요. 219페이지.
자, 200조 보궐선거 2항, 200조 2항.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거론이 생긴 때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거론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거론이 선고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인 뭐 저저해서 거론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승계할자를 결정해야 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 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거론이 생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개정된 조항은 이 그 헌재 결정과도 관계된 조항이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부속 법령인 거죠. 자, 이렇게 계속 연계시키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상으로 헌법 24조와 관련된 판례들 같이 살펴봤습니다.